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과 추모객들의 발길도 하나둘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예,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동안 5.18 때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하냐 마냐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요. 지난해에는 1200만 관객이 본 영화 택시 운전사를 계기로 다시 국민적인 관심사로 5.18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죠.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에 대한 진상조사 남아있고요. 또 미스숲 시신 발굴 작업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5.18 당시에 성폭력도 자행됐다는 증언들이 막 새로 터져 나오면서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 더 늘어난 건데요. 오늘 서울행사 명예행사위원장을 맡으셨고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신 박성무 전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무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기념식이 10시에 열리나요? 10시입니다. 그렇죠. 예. 작년을 떠올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5.18 유가족을 안아주는 퍼포먼스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희들도 아주 감동 깊게 그분의 그 기념사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뭐 좀 특별한 게 없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뭐 지금 금년에 2월달에 그 5.18 재조사는 특위가 지금 법이 통과됐잖아요. 예. 그래서 9월부터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는 정말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좀 나타났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우선 앞장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5.18 행사에서 무슨 퍼포먼스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올해는 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된 거 요거 제일 좀 제대로 진상조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 그게 가장 뭐 저희들 같은 관련자들은 더 그게 이제 관심사가 크지요. 자, 그럼 아예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사장님. 예. 진상조사비 출범했습니다만 뭐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란 거는 워낙 범위가 넓어가지고요. 예. 핵심적으로 이건 이번에 꼭 다뤄야 한다. 어떤 겁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지금 많은 증거들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예. 누가 지금 발포 명령을 내렸냐. 네. 이게 지금 서로 아니라 그러고 지휘체제에 대한 규명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거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그러니까 법적인 체계로 따지자면은 계엄하에서 대통령 그리고 계엄사령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정상이고. 하지만 그 당시에 최권력자는 보안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다 아는 사실이고.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 부장설까지 겸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또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지금 이 사망자 수입니다. 지금 거기 그 외국어로 방송되는 내용에 보니까 약 그 당시 학생들 이야기는 1000명 정도 이상이 죽었다.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저도 그 당시에 메모를 해놓은 걸 보니까 최소한도 1000명에서 1500명은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저희들은 뭐 정말 그야말로 듣고 보고는 그 이야기 근거를 갖고 자료 갖고 한 말은 아니거든. 지금 인정받은 거는 몇 명이죠? 사망자. 지금만 좀 정식으로 지금 사망자가 200여 그렇죠. 명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5.18 인터뷰를 하면서 사망자가 몇이지 떠올려보면 어디 정확한 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없어요. 제일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것조차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좀 5.18일 진상이 전혀 안 밝혀진 거라 같죠. 지금.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러셨잖아요. 누가 최종 책임자, 최종 발표자냐 이거 가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핵심적인 것이 안 밝혀지고 있는 거. 그거 누굽니까? 누구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건 외국에서 방송되는 미국이나 예.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 방송내는 내용을 그때는 모든 권력자는 전두환이다. 이건 전두환이가 했을 거다라는 외국인들이 보도가 나가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 당시 전두환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서양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더라.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전두환 회고록을 쓴 전두환의 입 이렇게 통하는 분이죠.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얘기는 미국 문서에 그렇게 써 있으면 그걸 믿느냐?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가소로운 일인데 정말 우리 좀 속담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고 그대로 그 제약을 잘
전혀 냉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생태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비밀 자료도 풀리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 미국 국무부 기밀 문서가 지금 하나 둘 날짜가 지나면서 시효가 지나면서 있으니까.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비밀 자료를 볼 수도 없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입을 열 수가 없었는데 그런 증거와 자료가 나오니까 이제는 나는 밝혀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기소 처벌도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끝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좀 깜짝 놀랐는데 며칠 전에 그 이제 5월 3일 날인가 말이죠. 그날 벼락을 쳤대요. 그날이 우리 조비오 신부님이 그 발포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헬기 발포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증언을 했는데 그게 뭐 신부라는 가면을 쓴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지금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재판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날 전두환 씨 집에 느닷없이 말이죠. 지금 번개가 치고 그러니까 낙내. 벼락을 맞았대요. 전두환 집이 전두환 전 대통령 집이 그 마당가에 있는 소나무에 벼락을 때렸다는 게 그 하늘도 역시 눈을 감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소는 죄가 드러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뭐 연령은 좀 높습니다. 지금 이제 고령이긴 합니다. 그렇죠. 88이고 지금 치매를 앓고 있다는 뭐 소문도 들리곤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더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지금요 자료를 통해서 보면 특히 나치 시절에 정말로 부역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나이가 90, 100세를 넘더라도 그들의 범죄 행위가 나타나고 그러면 지금도 처벌하고는 그런 어떤 과거사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하는 것들이 예국의 일인데 뭐 우리가 지금 나이 따지고 못 따지고 없어요. 일단 벌을 주고 안 주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우선 진실도 밝혀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부터는 그분에 대해서는 하도 그렇게 거짓말 잘하기 때문에 정말로 진실이 밝혀지면 그의 응분 후 처벌도 나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아직도 그 분들은 광주 사태라고 표현을 그러대요. 아침 내 뉴스도 어제 아침 뉴스 잠깐 보니까 난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사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어디 천상에서 떨어진 사람들인가? 신문도 방송도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인가 또. 그런 사람들하고 이거 어떻게 그들이 집권을 하고 그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지금 5.18 기념재단의 전 이사장이자 5.18 기념 서울행사의 명예행사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5.18 사연 가지신 분들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시잖아요. 제일 잊지 못할 가슴 아픈 사연은 어떤 분의 사연입니까? 나는 다른 어떤 사연보다도 그 여학생들, 여고생, 여대생들이 그 군인들에 의해서 계엄군에 의해서 집단 성폭행을 타겠다. 이건 정말 천연 공로할 일인데 이건 어떻게? 우리는 그런 소문들이 들어 있었지만 전혀 낙인일 거리 없어서 우리가 몰랐어요. 소문은 있었습니까? 소문은 다 지켜보고 구로도 강조도 계속 살고 해서 다 아는 사실인데도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요새 이 나타난 사실 보면서는 그냥 내가 이제 머리끝이 좁히 서고 이건 우리들이 그런 것을 보호해주고 했어야 되는 건데 어른 입장에서 이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분들 제가 이제 인터뷰 해보고 이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기하기가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고 또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설마 그랬겠어.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거야 라면서 주변에서 아서라 했답니다. 그래서 여태 얘기를 못하다가 이제는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한 분이 용기를 내니까 다른 분이 또 용기를 내고 이렇게 해서 아마 나는 그게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가요. 오는 9월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성폭력 부분도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거 만약 안 한다고 우리가 가만히 안 했죠. 지금 그러면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까지.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우리 지금 5.18에 대한 애국 문제 말이죠. 뭐 지만원이라든가 아까 그 민정기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북한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또 보상을 너무 많이 받았다. 또 뭐 유공자들 자녀들은 전부 뭐 취직이 되고 혜택을 받는다. 이런 그 천연 사실도 아니고 너무 애국돼서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것들이 지금 말끔하게 정리되는 이런 작업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5.18 묘역을 다녀왔습니다. 예.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제가 서울에서 뭐 갈 일이 없다가 항상 그냥 뉴스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곳이라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이거 만들어지기까지도 여기 뭐 지원을 주느냐 마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대단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뭔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소박해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렇게 싸웠던 건가? 해주냐 마느냐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동료들이 죽고 못 죽은 한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가슴에 못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나는 우리 김현정 좀 그 양극께서 좀 수시로 좀 해서 좀 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노력할 테고요. 오늘 행사 잘 치르시길 바라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고요. 이번 서울 행사의 명예 행사위원장이세요. 박성무 전 이사장이었습니다.